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 어제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또 쉬었지만 또 계속해서 다우지수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날 다우지수가 밀렸던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 하나가 개별적인 악재를 맞이했었기 때문에 이날 홀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미국과 사우디와의 투자 소식들까지 나오게 됐다는 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오늘도 한눈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예상치를 좀 밑돌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오랜만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 경제 파트너십을 협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 시장에서는 빅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나흘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2.6% 안팎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두 번째 헤드라인처럼 이 사우디 쪽에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처럼 막은 게 아니라 사우디 쪽에서는 최신 AI 칩을 보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라갔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이날 S&P 500의 편입이 확정되게 되면서 수급에 대한 이점을 그대로 지수로 종목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CEO 교체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라는 점 악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쪽에서 리게티 컴퓨팅이 있는데요. 부진한 실적 발표도 나오게 되고 전반적으로 혼조된 그런 내용 속에서 악재가 더 부각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오늘 MSCI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코인베이스도 이제 새로운 수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편입이 됐다라는 것은 큰 호재가 됐었는데요. 한화 시스템 그리고 삼양식품 여기에서의 신규 편입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 머티와 NC소프트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항공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아나의 계열사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실적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화장품 쪽에서 코스맥스가 있겠습니다.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그야말로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K-뷰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세 가지 리포트. 첫 번째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파마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1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고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좋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못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안 믿으면 손해라고 말할 정도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통 쪽에서 신세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단어가 좀 나오지 않죠? 경기 둔화와 비용 증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반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이날 혼조로 거래를 마치는 가운데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오르면서 예상치를 살짝 하회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모든 품목에서 CPI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2.3% 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월 CPI에 비해서 0.2% 오른 거고 12개월간의 상승폭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폭이 적은 가운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오르면서 3월 대비 0.2% 올랐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월에 비해 CPI가 0.2% 오른 건 주거 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했고요. 이 밖에도 에너지 비용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빅딜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날인 현지 시간으로 13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0조 원 규모의 수출과 투자, 안보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수도를 찾아 빈살만 왕세자와 만난 뒤에 에너지와 국방, 자원과 같은 분야의 협력을 골자로 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 방산 업체들은 1,420억 달러 규모의 방위 장비 수출 계약을 사우디가 체결한 것이고요. 미국은 사우디의 군 역량 강화를 위한 군사 훈련과 같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2.6%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거래 기준 나흘 내리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6월물 WTI는 2.7% 오른 63달러, 4월 22일 이후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7월물이 2.5% 오른 66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역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 마감가입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첫 방문지인 사우디에서 이란과 협력하자고 제안을 하면서도 핵 협상을 바로 끝내야 한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이 유가를 끌어올린 재료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뉴욕 증시 내에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정부가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도 사우디의 최신 AI 칩 18,000개를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휴메인이라는 사우디 기업을 언급했고요. 이 휴메인이라는 기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장기 모멘텀도 얻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5.6% 오른 129달러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호재가 나왔는데요. S&P 500의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파생상품 매매 플랫폼인 데리비트를 인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가상화폐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 비즈니스를 보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날 코인베이스는요 23%나 그야말로 급등을 하면서 256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다우지수에 하락했던 원인이 됐던 종목이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사고요. 이날 사측에서는 이제 CEO 교체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의료비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가이던스 철회로 이어진 것이 되겠는데요. 같은 이유로 머크라는 그런 기업 역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 쪽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17%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서비스 기업 리게티 컴퓨팅 이게 되겠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를 내면서 매출도 급감했고 수익 구조가 악화됐다라는 점도 우려됐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52% 밀리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날 리게티 컴퓨팅은 14% 급락하면서 9달러 87센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